다음 12번 농식품 창업보육 지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갑니다. 앞서서 스포츠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였다면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가는데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랑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에 대해서 종합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원 대상을 보시면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5년 미만이 초기 기업이다. 여기서 5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중기부 창업 관리 지침의 내용을 보시면 3년 미만을 보통 정의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미만으로 이 사업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3년 미만, 어디선 1년 미만, 어디는 5년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농림부 사업 쪽에서는 지금 창업 5년 미만의 지원 사업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66억 원으로 약 350개 팀 정도를 지원을 하고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확인은 되진 않지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부담 70%가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부담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금을 70%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30%를 지원한다는 얘기니까 정부 지원금보다 창업기업 부담금이 더 많은데 이건 조금 오타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가 전체가 100%면 보통 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오기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세 공고문이 나오면 그때쯤에는 이제 좀 그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 공고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100% 맞고 정교한 내용을 보내드리기다 보다는 일단 이렇게 큰 사업들이 틀로 지원을 할 테니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기회 이런 신청을 받을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약간 예고편과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대개 그런 사업들은 없으니까 일단 요 정보대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세부 공고문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약간 이 사업이 오타라고는 지금 약간 의심이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빨리 좀 준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이 통합 공고문과 실제 공고문이 다른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통합 공고문을 봤으면 이게 다다라고 믿지 마시고 다음에 세부 공고문 나왔을 때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되게 온라인 접수를 하니까 온라인 접수하는 과정에서 접수 다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그런 검토 과정을 여러 번을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지원 사업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기회에 내가 한두 번 잘못 생각한 부분 때문에 놓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여러 번 거쳐서 보시는 자세를 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농식품 벤처 창업 판로 지원입니다. 조금 빠릅니까? 네. 조금 빠르긴 한데 제가 한번 18번까지만 조금 빨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19번부터는 좀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한 사업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앞서서 좀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여기까지 좀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창업 시제품이 시장성 검증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판로 지원, 시장성 비슷한 말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농식품 관련돼서 시제품이나 서비스, 시제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죠. 그리고 그 식품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세지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든다.
아니면 겨울철이니까 군방 구워주는 기계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식품도 해당이 되고 식품을 가공하거나 만드는 제품도 해당이 되고 또 서비스, 식품 관련된 서비스는 좀 아까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던가 웹사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7년 미만의 업체를 지원을 하고 기본적인 지원 내용, 아까 시장성 판로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판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을 실제로 판매를 해야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거를 판로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온라인,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을 통한 지원, 보통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을 할 때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광고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들에 대한 호응도를 좀 조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또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대형마트 담당 MD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이런 대형마트들 중에서 실제로 구매 담당하는 분들을 M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MD들과 직접 만나서 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상담회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사 MD 상담회를 열고 또 소비자들을 이렇게 다수 모집을 해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는 품평회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품평회는 일반 소비자 아니면 실제로 마트나 이런 매장 관련된 도매상 그런 MD분들을 또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 부분은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의 기술 기반 벤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보육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랑 관련된 엑셀러레이터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일반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또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게 직접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관련된 엑셀러레이터에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아닌 분들은 뭐 굳이 뭐 크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에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업이 나오는데요. 지역 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 분야의 그 연구 장비나 창업 보유 공간 그리고 병원이 보유 장비를 연계해서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한 기관별 30개사인데 기관이 3개니까 총 90개 회사 정도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입주 지원을 하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제품 개선. 제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내가 첫 번째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팔거나 아까 뭐 MD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 이 제품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 개선하거나 고도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런 과정을 제품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쪽이다, 병원 쪽이다 보니까 임상 실험이나 시험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100개 회사 정도가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6번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접수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좀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창업했다, 기업을 설립했다라고 할 때는 영리기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기업이죠. 매출이 발생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영리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영리사업 이외에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더 경제 쪽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비영리 사업과 영리 사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비영리 사업과 영리 사업을 같이 하면서 특히 하는 비영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주무부처와 여러 명이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기업을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영리 목적이 비영리 목적이 회사의 운영하는 목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회적 기업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고 저희도 시간이 되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2년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 규모를 보시면 315억, 900개 팀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보시면서 뭐 다 합쳐도 100개 팀이에요, 50개 팀이에요, 10개 팀이에요. 이거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900개 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들 볼 때 900개 팀, 1000개 팀, 2000개 팀 이렇게 크게 뽑는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률도 어느 정도 있더라도 합격률도 높습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뽑는 사업들은 창업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공고문을 보실 때 몇 개 팀을 뽑는지 예상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창업 자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평균 3,0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왜 최소 1,000만 원에 써 있냐면 보통 이런 표시가 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일단 1,000만 원 정도는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중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화에 대한 실적이 양호한 경우 그런 경우는 추가 자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좀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창업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하는 부분들이 항상 보면 비슷비슷하시죠. 근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회적 기업, 특히 비영리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기업과 다르게 우리가 관공서랑 깊은 연관이 있고 관공서가 원하는 그런 목적과 또 다양한 그런 서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런 특히 서류나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금년은 사업은 1월 21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이제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해양수산센터를 운영을 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지원 대상을 보면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이 써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통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유망 기업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저희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알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아마 본 공고가 나오면 이 유망 기업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5억을 가지고 지금 자금 지원을 할 거고 지금 부산, 제주, 경북, 강릉 이런 테크노파트 등에서 지원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런 지원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번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창업 지원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인큐베이팅 하겠다고 써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면은 17억의 예산과 60개 회사. 여기서는 사업화 지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자금 쪽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좀 교육이나 멘토링 이런 거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통 창업 기업 분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광고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들어가는 부분을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유념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지원 내용의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 이러면 제품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낌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베드,
홍보 마케팅 이런 지원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건 자금 지원에 대한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먼저 첫 번째 그 파트에서는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해수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기관들, 즉 다양한 그런 좀 특화된 부처들에서 나왔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는 그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정말로 다양한 중소기업이라면 다 받을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